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1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항진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 염, 갑상선 암 등등 각종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러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일반적으로 호르몬 이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왜 갑상선 호르몬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근본 원인을 명쾌하게 밝힌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나 요도 성분이 풍부한 미역 등의 음식이 갑상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획기적인 결과를 기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이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발병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한 것을 고려해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묻게는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이 갑상선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원인 분석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본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갑상선이 하는 주된 역할은 호르몬 분비 및 조절입니다. 하지만 동양학적 관점에서는 갑상선은 심장에서 올라오는 이 화기를 막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심장은 오행으로 화의 장부이고 육기로도 소음군화이므로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더운 장부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경우라면 인체를 적당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심장이 메마르면서 허혈이 발생해 위로 솟구칩니다. 이것이 갑상선을 타격합니다. 이때 만약 우리 몸에 이 갑상선이 없다면 열기가 뇌로 바로 올라가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요컨대 갑상선은 화혈의 상승을 막아내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양의학에서는 이 심장과 소장을 음양관계로 봅니다. 즉 이 심장은 음의 장기로 아내이고 소장은 양의 장부로 남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만 있는 자궁은 소장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생리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궁에 사기가 깃들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 해당하는 이 자궁에 나쁜 기운이 깃들면 아내인 심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심혈 부족에 자궁까지 심장을 치게 되면 심장은 더욱 메마르고 허약해져 허혈이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의 기능 허약으로 인해 온기와 혈액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못해 이 배와 다리가 더욱 싸늘하게 변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장부가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간이 작고 약하면 간혈 저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심장과 자궁으로 충분히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구나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거의 모두가 혈 부족 상태이므로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생리로 인한 혈 부족, 심장과 자궁의 문제, 또 체질적인 간혈 부족 등등 모두 화혈을 솟구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합니다. 스트레스는 간과 심장에 심한 충격을 주고 혈을 말리며 화기를 솟구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체질이 바로 간이 약한 한태양인 금음체질이고 그 다음으로 열태양인 금양체질입니다. 태음인 목체질처럼 간이 튼튼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체질적으로 심장이 약한데 자궁에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갑상선 이상이 올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태음인은 이 간이 가장 좋은 체질로 간혈 공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태양인 금체질만큼 이 갑상선 문제의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할 때 갑상선 기능 이상은 금음체질 한태양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상선 문제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이 정상 호전이나 해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삶의 환경을 바꾸고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을 다스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갑상선 질환의 근본 원인인 우리 몸과 간에 부족한 혈액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보약이 바로 사물탕입니다. 하지만 사물탕은 약재 구성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체질 태양인에게는 맞지 않는 한약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탕을 체질에 맞게 변형하고 보완한 약재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한방차로 모든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재 비율을 바꾸고 이를 보완 변형한 저의 실험 방식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좋은 증상 해소법이 있다고 해도 혈 부족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 치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실제로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이 좋아진 사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좋아지셨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사례를 87나라 카페에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쯤에 갑상선 기능 저하로 걱정하는 글을 올렸던 한태양인 금운체질 여성입니다. 두 머머를 하루 3번씩 2개월 정도 복용했습니다. 제가 체중이 적어서 그런지 하루 3번은 버거운 것 같아 2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2개월 복용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3개월 전 의사 선생님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6개월 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 하시더군요. 제 생각에는 두 머머가 갑상선 기능도 개선해 주나 봅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간열 부족이, 갑상선 기능 항진은 간열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 다 혈 부족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간열이 부족하면 간열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갑상선 문제는 심장의 화기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혈액 조성이 원활해지면 심혈까지 충만해져 심장의 화기가 내려가니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등의 갑상선 문제의 원인을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87나라 카페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